아레나 이런 경기장에서 끝이다. 뭐 이런 선대위에서 사퇴하려는 중대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전날 이 대표가 과음했다.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카를 변호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보고 윤 후보 측의 합류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고 변호 전략으로 음주 감경, 충동 장애 등 심신미약 사유를 동원한 것이 범죄심리학 연구자인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여성 전문가들 참 많은데 그분들이 왜 그런 문제들에 조용히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 잘 알면서 왜곡하는 건 난 못 보겠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도 모르는 상태인데 모르는 건 그래도 가르치며 갈 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여성 정책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약자 보호라는 단어를 덧붙여왔습니다. 이건 남성 정책과 여성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처음 연쇄살인을 시작한 성별은 남자 중학생 2명이었다면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접한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지 않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인터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제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또는 이렇게 시사에서 다루게 될 때 기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헤맬 때 전화를 하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간혹 어떤 전문가들은 돈이 안 된다거나 유명세를 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지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기자의 전화를 피하는데 이분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세상을 그래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요, 이수정 교수 영입이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한 네티즌이 오늘 올린 글을 봤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이수정 두들겨 패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많이 본 게시물이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이수정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현 대변인은 이수정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가 국힘 합류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한 발언을 소개한 뒤에 누가 보면 정치에 관심 없고 중립적이던 사람이 국힘을 선택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라며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성폭력특위위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 영향을 준 것인지요? 솔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현 대변인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위력에 의해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젠더특보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박원순 시장은 이후 회의를 소집한 뒤 이번 파고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숙정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민주당. 양향자, 이수진, 진선미, 고민정 씨 등이 피해 호소인 타령을 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 여성을 지칭했습니다. 나중에 비난 많이 받았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사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게 데이트 폭력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입장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것이 데이트 폭력 살인인지 아니면 스토킹 살인 사건인지 대변을 해 주십시오. 자, 이수정 교수는 자신의 영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한마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를 구분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후보가 저에게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상의한 적이 없고 네. 실제로 영입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입은 실제 제안이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 지금 밝히지 않는 거죠? 저는 영입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 저는 의견을 물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피하고 싶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반대합니다. 확실히. 확실히 반대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과 그리고 지금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후보가 만약에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를 하실 생각이 있다. 지지층의 재구성과 전략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유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 질문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특정인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정치를 해왔다면 그것은 일종의 국민을 갈라치기 해와서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을 이루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요. 분노의 갈라치기 전술을 써왔다면요.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재판대에 올라서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입장 주세요. 그리고 저는 생방 라이브만 하는 거 아시죠? 생방 라이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화 주세요. 자, 오늘 대표님이 뉴스의 중심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라고 올렸냐면 8시쯤에 웃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45분쯤 뒤에는 웃음 P라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저 P라는 이모티콘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 계실 텐데요. 이런 뜻입니다. 엄지를 이렇게 내려서 내린 겁니다. 로마에서 아레나 이런 경기장에서 끝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 자리를 사퇴하려는 중대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니냐.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죠. 예. 여기서 선대위에서 사퇴하려는 중대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10,000원을 걸겠습니다. 뉴데일리라는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이 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 마포구의 Y 일식집에서 김용판, 유상범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만찬 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중에 회복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술자리 중에 저런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속보를 전해드릴게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전날 이 대표가 과음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 책임 있는 정치인 스피커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권선동 사무총장에게 잠적의 이유를 한번 파악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속보의 전부네요. 아쉽습니다. 제 반응은 이겁니다.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했던 대표가 취중 SNS를 했다고요?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대표님.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